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렬 테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선택, 버블, 삽입정렬에 대해서 필기의 단답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삽입정렬의 원리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또 필기를 오래전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삽입정렬의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수업 뒷부분에 이제 병합정렬도 함께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렬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의 숫자를 1, 2, 3, 4, 5로 만든다든가 내림차순 정렬의 숫자를 5, 4, 3, 2, 1로 만드는 게 정렬이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 수업 뒷부분에 하게 될 병합 정렬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법을 삽입 정렬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정렬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뒀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렬 테마를 공부하실 때는 선택법을 삽입 정렬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의 정렬 삼총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이제 삽입정렬부터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자, 삽입정렬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선택정렬이나 버블정렬하고 그 형태의 어떤 길이나 모양은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필기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버블, 삽입정렬 중에서 필기 때는 삽입정렬이 제일 쉬웠었어요. 이렇게 필기시험 문제 자체에서는 가나다라 중에서 삽입정렬로 했을 때 패스 1의 결과가 얼마냐, 또 2회전의 결과가 얼마냐, 3회전의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만 물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보다는 삽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다는 거죠. 근데 실기에서는 우리가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렬 중에서는 삽입정렬이 제일 까다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그 필기 때 공부한 내용으로 삽입정렬의 원리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우선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43152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숫자를, 삽입정렬을 역시 데이터가 5개면 4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준점은 항상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삽입정렬의 규칙 중에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데이터인 3을 앞쪽에다 그냥 이렇게 삽입을 하면 돼요.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3이 앞으로 갈 거고 4가 뒤로 갈 거예요. 나머지는 1, 5, 2 그대로 존재를 하게 돼요. 요게 뭡니까? 요게 패스 1의 결과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패스 2의 결과로 가게 되면 기준점이 이제 세 번째 데이터로 기준점이 바뀌니까 이미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앞에다가 세 번째 데이터인 얘를 이렇게 삽입하면 결과가 1, 3,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5, 2는 그대로 따라오고요. 자, 요게 이제 패스 2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 3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을 한 단계 더 올려서 자, 앞에 이미 정렬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숫자에다가 네 번째 숫자를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그죠? 오름차순 할 거니까 1, 3, 4, 5가 만들어지겠죠? 자, 2는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요게 패스 4의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패스 4로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패스 4의 결과가 되는 거, 패스 3의 결과가 되는 거죠. 요게 패스 1의 결과, 패스 2의 결과, 패스 3의 결과니까 패스 4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앞에 있는 4개에다가 기준점을 마지막 거로 돌리면서 마지막 이 숫자를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최종적인 1, 2, 3, 4, 5가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패스 4라고 그러죠. 자, 데이터가 5개면 삽입정렬 역시 4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패스 1, 패스 2, 패스 3, 패스 4까지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정렬이 완료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필기 공부할 때는 주어진 데이터를 딱 주고 5개든 10개든 딱 주고 얘를 삽입정렬을 했을 때의 패스 1이 얼마냐? 패스 1의 값이 뭐가 나오느냐, 패스 3의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공부해도 충분히 삽입정렬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삽입정렬로 정렬을 하는 원리가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딱 삽입하면 바로 이렇게 딱 정렬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못하죠.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컴퓨터가 하는 삽입정렬 원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배열 이름을 우리가 A갈로 5라고 했으니까 자, 이 배열 이름을 A갈로라고 붙여주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배열의 첨자 변수라 I가 쓰일 수도 있고 J가 쓰일 수도 있어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A갈로라는 배열 5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방이 되겠고 얘가 두 번째 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열의 공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기준점은 두 번째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이 두 번째라는 이 숫자를 앞에다가 삽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삽입정렬에서는 이렇게 키라는 임시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키라는 임시 공간에다가 이 3이라는 두 번째 기준이 이 3이라는 값을 키라는 배열 공간에다가
기억 공간에다가 일단 먼저 담아두는 게 삽입정렬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키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키 말고 다른 이름으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변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키 값으로 보통 쓰니까, 키에다가 3을 담아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삽입정렬에서 이렇게 그 배열의 원리에서 얘를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여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삽입정렬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됐기 때문에 얘가 사라졌다고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얘를 앞쪽에다가 삽입한다는 의미니까 얘랑 얘랑 비교가 돼야 돼요. 그쵸?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얘가 만약에 더 크면 A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4라는 숫자가 키 값에 들어있는 것보다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4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칸에다가 싹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4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3이라는 값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4가 있던 이 자리에 쏙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4와 3이 자리가 바뀌면서 첫 번째 패스 1이 끝나면서 3, 4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삽입정렬의 첫 번째는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두 번째 데이터를 키 값에 이렇게 넣어두고 키 값에 들어온 거와 배열 안에 첫 번째 방에 들은 걸 비교했을 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얘가 더 크면 얘를 한 칸 뒤로 밀어서 이 자리에 넣어라.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규칙 의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패스 1이 끝났어요. 자, 패스 1이 끝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패스 1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거는 이미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패스 2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을 한 칸 올려서 세 번째 데이터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디게? 다시 키에다가 딱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그리고 난 다음에 키에 들어있는 얘와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거꾸로 역순으로 비교합니다. 아까 첫 번째 그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만 비교하고 끝났지만 기준점을 한 칸 올렸을 때는 이 숫자를 얘랑도 비교하고 얘랑도 비교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1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키에 들어있는 1과 얘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는 거. 거꾸로, 그러니까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비교한다는 게 삽입정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얘랑 배열에 있는 얘랑 먼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얘가 더 크면 얘를 어떻게 하라? 한 칸 뒤로 밀어라.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뒤로 밀어서 이 4라는 숫자를 뒤로 밀어버려요. 그럼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됩니까? 그러면 이 4가 사라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키에 들어있는 이 값과 이번은 어떻게 해? 앞에 있는 첫 번째 방에 있는 얘랑 또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더 크면 어떻게 한다? 4는 이미 뒤로 밀려났으니까 이 자리에 비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이제 비어있는 게 아니라 4가 이렇게 옮겨지지만 4가 남아있으면 얘를 이렇게 옮기면 얘가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뒤로 밀었으니까 얘가 비어있잖아. 그죠? 비어있으니까 1과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 얘를 한 칸 뒤로 밀어서 여기에다가 3을 담아두란 얘기죠. 잘 안 보이니까. 자, 3을 이렇게 담아두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또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오버라이트 되지만 사라졌다고 가정한다면 자,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더 이상 얘가 앞에 거랑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는 어떻게 한다? 얘가 비어있는 이 자리에다가 쏙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 3, 4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자,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한 바퀴. 자, 이번에는 한 바퀴 더 돌리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삽입정렬에서 한 단계 더 높여서 패스 3까지 왔다 그러면요. 이미 이 앞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5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키 값에 일단 넣어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비교한다 그랬잖아. 1번 방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하죠.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그쵸? 얘가 더 크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얘를 뒤로 한 칸 밀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더 크지 않고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얘는요, 얘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얘랑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삽입정렬에서 한 바퀴가 돌게 되면 이미 이 앞에 있는 건 다 정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세 개 중에서 무조건 제일 큰 숫자는 여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값을 킥값에 넣어 두고 난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딱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5라는 값을 그대로 자기 자리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게 삽입정렬의 특징이라고. 이따가 순서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바로 돌려놓으면 된다. 결국 삽입정렬은 기준점을 시작했을 때 그 기준점에 있는 값을 키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앞에 게 크면 걔를 한 칸 뒤로 밀고, 그죠? 바로 앞에 걸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왔던 키 값에 있는 것을 다시 자기 원래 자리로 되돌려 버려라. 이게 삽입정렬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바퀴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얘를 돕기 위해서. 자, 마지막 패스 4 과정으로 하면 기준점이 맨 마지막 방이 되겠죠. 자, 맨 마지막 방에 와서 패스 4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미 이 앞에 거는 정렬이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러면 4, 3, 1, 5가 완료가 됐다면 1, 3, 4, 5 요렇게 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2라는 값을 킥값 안에 넣어두고 난 다음에 비교합니다. 누구랑? 바로 앞에 있는 얘랑 딱 비교하죠. 딱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면 어떻게 알아? 얘를 한 칸 뒤로 밀어라. 그죠? 한 칸 뒤로 밀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누구랑 비교해? 바로 앞에 있는데 또 얘랑 비교해야 되죠? 또 얘랑 비교하니까 또 어떻게 돼? 얘가 더 크죠? 한 칸 뒤로 밀어라. 그럼 4가 일로 오죠? 자, 5가 일로 왔고요. 4가 일로 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2랑 3이랑 또 비교합니다. 얘랑 또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랑 한 칸 뒤로 밀어요. 그럼 3이 일로 오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어요. 얘랑 비교하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를 뒤로 미는 게 아니라 이 빈자리에다가 자기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자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앞에 게 뒤로 밀고, 또 넘어가서 얘랑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뒤로 밀고, 또 넘어갔을 때 비교했을 때 얘가 앞에가 더 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자기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삽입정렬의 원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죠? 항상 기준점은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올라가면서 기준점이 바뀐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삽입정렬에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삽입정렬에는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 두 개를 사용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가 a라는 배열, a라는 5개의 배열 공간이죠. 자, 배열 첨자 변수가 뭘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배열의 첫 번째 방을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으로 한다면 만약에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배열의 방번호를 1, 2, 3, 4, 5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 배열의 방번호를 i라고 잡았을 경우에 i의 시작은 뭐? 2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2부터 시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갈로 2번 방에 있는 거와 뭘 비교하는 거야? 키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A갈로 2번 방에 있는 것을 키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할 때 이 2번 방을 1번 방으로 한 칸 줄여야 되죠. 또는 기준점을 만약 이 끝까지 왔다. 패스 4가 과정까지 와서 끝까지 왔을 경우에 이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둔다고 하면 이 5번 방이 여기 5번 방에는 2가 이렇게 키값에 들어온 다음에 4번 방 비교하고 3번 방 비교하고 2번 방 비교하고 1번 방 비교해야 되니까 이 값이 5, 4, 3, 2, 1로 줄어드는 변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를 이 플로 차트에서 뭘 썼냐면 J라는 변수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i라는 변수는 기준점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변수로 사용이 됐고 J 변수는 기준점을 키값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방을 비교가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방을 한 칸씩 줄여나가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J라는 변수가 이 플로 차트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J값 사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J는 J-1을 통해서 J값을 하나 둘씩 줄여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플로 차트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A갈로 5개의 배열을 세팅하라. 자, A갈로 5개의 배열을 세팅하라. 자, 펜을 불러와서 볼게요. 자, A갈로 5개의 배열을 세팅하고, 그죠? 자, 5개의 배열 세팅했습니다. A갈로 5개. 자, 그리고 이제 뭐, 준비 과정은 좀 생략됐지만, 이미 숫자 43152를 입력을 일단 받아라.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면,
자, 기준점에 i의 초기치를 2로 잡아놨어요. 그쵸? i의 초기치를 2로 잡아놓은 곳은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삽입정렬은 반드시 두 번째 데이터가 100개건 1000개건 무조건 2번 데이터부터 먼저 키에 넣고 시작하는 게 삽입정렬의 원리예요. 우리 그 필기 때 공부하는 원리 설명드릴 때도 두 번째 거 여기 넣어놓고 아니면 두 번째 거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두 번째를 먼저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i의 초기치를 2로 잡아두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갈로 2번 방을 키에 넣어라. 이 말이죠. I 값이 2부터 시작하니까 A갈로 2번 방에 있는 것을 키에 넣어라. 아직까지도 지금 알고리즘이 18강까지 왔는데도 이게 키 이꼴 AI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A갈로 I 방에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키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저장시켜 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I의 초기치가 2였으니까 2번 방에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키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란 얘기예요. 요 과정 지나가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J는 I-1이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J의 초기치를 잡아주는 상황이에요. J의 초기치는 얼마가 돼야 되죠? J의 초기치는 우리가 I 값을 이용해서 2번 방의 걸 키에 넣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1번 방에 있는 얘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1번 방의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J 값은 1번 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I 값이 입력받을 때 I의 초기치가 2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J의 초기치를 어떻게 I-1을 통해서 I 값이 2였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면 2-1로서 J 값은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J의 초기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J의 초기치. 그죠? J의 초기치를 1로 잡기 위해서 I의 초기치 2에서 1을 빼서 J의 초기치 1로 잡아주자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J 이꼴 1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 2, 패스 3, 패스 4 넘어갈 때 J 값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에 따라서 J의 초기치는 I보다 하나 작은 것부터 초기치를 잡아주자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지금은 I가 2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J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I가 시작을 되면 I는 5번 방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 5번 방을 여기다 담아놓고 난 다음에 이 4번 방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면 J의 초기치는 뭐가 돼야 돼? I보다 하나 작은 것부터 초기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갈로 4번 방부터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I가 5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치에서 J의 초기치는 I보다 하나 작은 것을 J의 초기치로 만들어 두라라고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키 값과 A갈로 J방의 거를 비교를 하죠. 그쵸? J의 값은 얼마?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J의 초기치는 1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키 값에 들어있는 거와 A갈로 J방, 다시 말해서 A갈로 1번 방과 비교를 해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면, 그쵸? 얘가 더 크면, 다시 말해서 A갈로 J가 더 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면 얘 한 칸 뒤로 밀어라. 한 칸 뒤로 민다는 얘기가 이 방 이름이 A갈로 J였다면 그럼 이 방 이름 뭐가 되는 거야? J보다 하나 더 큰 거죠? 그럼 A갈로 J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키 값하고 비교했을 때 A갈로 J방에 있는 걸 더 크면 A갈로 J방에 있는 이 4를 어떻게 하라? 한 칸 뒤로 밀으라는 의미가 A갈로 J 플러스 1번 방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A갈로 J방에 있는 거를 A갈로 J 플러스 1번 방으로 보내라. 한 칸 뒤로 밀어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이건 뭐예요? 한 칸 뒤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에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칸 뒤로 밀어라.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한 칸 뒤로 밀었어요. 그럼 한 칸 뒤로 밀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J는 J-를 통해서 J값 하나 줄이죠. 근데 시작을 2부터 했을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J는 J-1의 의미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쯤에 왔을 때는 의미가 있죠. 패스 2, 패스 3, 패스 4로 갔을 때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얘 값을 이렇게 넣게 됐죠. 여기서 I 값이 얼마야? I 값은 5예요, 5. 그죠? 배열의 5번째 방에 있는 A갈로 5번 방의 거를 키 값에 먼저 넣어두죠. A갈로 5번 방에 있는 것을 키 값에 넣어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I 값은 5였으니까 J의 초기치를 5-1에서 J의 초기치를 뭘로 바꾼다? 4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는 J갈로 4번 방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키 값에 들어있는 얘와 A갈로 4번 방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A갈로 J방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얘를 어떻게 하라? 한 칸 뒤로 밀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칸 뒤로 밀었어요.
한 칸 뒤로 밀고 난 다음에 J는 J-1을 하는 이유가 얘를 한 칸 더 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키값 안에 들어있는 거와 얘랑 또 비교해야 되죠. 얘랑 비교한다는 것은 J값이 하나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J는 J-를 통해서 J값을 하나 줄여서 바로 앞에 있는 방을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 짓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쵸? 이 과정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J가 1일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J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니까 맨 마지막 J값 1일 때까지 요거랑 키값에 있는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그 회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J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서 마지막 비교하고 그리고 J값 줄여서 나오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J가 0이 됐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메모해 두세요. 자, 여기서 NO 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은 J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는 1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NO 해서 떨어지는 것은 J가 계속 여기서 줄어서 J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J가 0일 때 빠져나오는 이유가, 빠져나왔을 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키값과 A갈로 J방 비교했을 때 A갈로 J방이 더 크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1, 3, 4까지 정렬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준점을 여기를 잡고 얘를 키값에 넣어둔 상태에서 그죠? 넣어둔 상태에서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냐라고 물었는데 크지 않은 상황이죠? 크지 않은 상황이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왔다가 다시 너 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I 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4로 시작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J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이 J의 초기치는 이게 3이 되는 거잖아. I가 4로 시작한 상태에서 I가 4로 시작한 상태에서 I-1이 J의 초기치가 되는 거니까 4-1에서 J값은 3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키값에 있는 거와 J3인 경우 A갈로 J방에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J의 주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J가 3이니까 이 자리는 J3보다 하나 더 큰 곳이잖아. 여기가 뭐야? J로 봤을 때는 J는 J 플러스 1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 주소는 A갈로 J라면 네 자리로 돌아가 했을 때 여기는 A갈로 J 플러스 1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값과 A갈로 J를 비교했을 때 A갈로 J방에 있게 더 크면 A갈로 J를 한 칸 뒤로 미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와서 키값을 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 원래 자리가 뭐였어? I는 4였지만 J의 위치로 본다면 J보다 하나 더 큰 위치가 원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됩니까? 최근 게시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키가 AJ 플러스 1로 가야 되는가? AJ 플러스 1이 원래 자리였다니까요. J의 값은 여기가 주소니까. 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 하나 증가시키죠. 왜?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패스 1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패스 2를 해야 되고 네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패스 4를 해야 되고 패스 3를 해야 되고 그쵸? 그래야 되기 때문에 I 값은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I는 I 플러스 1 증가시켜서 I가 5보다 클 때까지 이 과정을 전체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학생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이따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 자, J 값이 여기서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J 값이 0인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도 왜 키 값을 AJ 플러스 1에 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J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기준을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얘를 여기 넣고 난 다음에 얘랑 비교하고 또 얘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잖아. J 값이 J갈로 0이라는 얘기는 여기랑 비교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여기랑 비교를 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얘는 비교했을 때 역시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1로 와야 돼요. 여기가 0이라면 J갈로 0이라면 얘는 뭐예요? 1번지니까 A갈로 J 플러스 1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J갈로 0번지라면 이 번지는 J는 J 플러스 1번지라는 얘기죠. A갈로 J 플러스 1번지라는 얘기죠. 이걸 다시 써야 되겠네. 그죠? 여기가 A갈로 0번지라면, 그죠? 여기는 A갈로 1번지니까 얘가 J라면 여기는 J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J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여기 키에 들어있는 값을 어디에?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키 값을 AJ 플러스 1에 넣는다니까. 여기 통과해서 내려오는 게 J 값이 0인 상태였으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삽입정렬도 사실 그 원리만 파악하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중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삽입정렬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그림 그대로 보시면서.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삽입정렬도 역시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처럼 이렇게 이중 반복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니까 요 그림을 갖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삽입정렬의 원리에서 첫 번째 i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그죠? i의 시작은 2부터 한다. 자, i의 시작은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한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i의 시작은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건 몇 회전 한다는 얘기예요. 2, 3, 4, 5. 그쵸? 4회전 한다는 얘기죠. 4회전. 그래서 선택정렬과 버블정렬과 삽입정렬의 회전수는 사실 3개 다 똑같아요. 그죠? 5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정렬이 완료될 때 선택정렬도 4회전을 했었고 버블정렬도 4회전을 했었고 삽입정렬도 4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i값 2부터 5까지 일시쯤 가면서 이 전체를 4회전을 해서 4회전만 하면 패스4까지 하면 정렬이 완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갈로 I 얼마입니까? 자, 2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방에 있는 걸 어디에다가? 키에 놓겠다. 그쵸? 두 번째 방을 키에 놓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비교하죠. 자, A갈로 J방 안에 들어있는 거와 키 값을 비교하는데 J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I보다 하나 작은 곳부터. 자,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J의 시작은 I-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어디까지? J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1까지 일씩 줄어들면서. 그죠? 자, 그래서 A갈로 J와 키와 비교했을 때 A갈로 J가 더 크면 어떻게 하라? 그쵸? 그 AJ에 있는 것을 한 칸 뒤로 밀어라. AJ를 AJ 플러스 1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 키 값을 원래 자리로 돌려라. 원래 자리로 그대로 갖다 놓으라. 이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정렬이 완료됐어.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정렬이 완료된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어디에? 키값에 넣어주죠. 키값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가 만약에 4다. 그죠? 여기가 만약에 3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앞에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앞에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도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A갈로 J방에 있는 거와 키에 있는 걸 비교했을 때 클 경우가 이거 몇 가지? 1까지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J값이 1까지. J값이 1까지 반복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1씩 줄어드니까 1까지 반복하고 내려오게 되면 마지막에 이 박스를 떠나서 떨어지는 마지막은 J값이 0일 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J값이 0일 때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당시의 키값은 1번 방에다 넣어라. J값이 0일 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0 플러스 1에서 키값을 1번 방에 넣어줌으로써 삽입정렬이 완료가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선택 버블 정렬처럼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죠? 동그라미를 쳐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는 게 뭐였어요? 요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예요.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워크, 일입니다. 자, 안쪽 순환, J는 I-1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거. 이게 안쪽 순환이 되겠죠? 그럼 J의 초기치 주어지는 이 부분부터 J가 순환하는 이 부분까지. 이게 안쪽 순환이 되겠죠. 얘랑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I 순환은 2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는 순환이에요. 그럼 I 순환은 I의 초기치 2부터 시작해서 I의 회전수까지 이렇게 전체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요 바깥쪽에 요 부분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자, 이런 것도 사실 동그라미 쳐가면서 봐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부분 A 갈로 I 방의 거를 키에 넣어두라는 거 요 중간에 삽입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들어오게 될 거고. 자, 마지막에 이중 방문문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키 값을 AJ 플러스 1로 보내라. 그죠? 자, 요 부분이 딱 들어간 거 외에는, 선택 버블 정렬처럼 전체 이중 반복문을 풀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삽입정렬의 회전이나 삽입정렬의 원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죠? 잘 파악해서 여러분의 삽입정렬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지, 이렇게 나오게 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왜?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5개 비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괄호 5개 비우기가 충분하죠. 그죠? 삽입정렬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삽입정렬이었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 뒷부분에 재밌는 병합정렬 보여드리도록 하죠. 병합정렬은 사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선택, 버블, 삽입정렬을 해보면 좀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힘들었다? 테마별 중에서 아마 정렬이 제일 재밌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죠? 자, 병합정렬 한번 보죠. 자, 병합정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택, 버블, 삽입정렬처럼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정렬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잘 보세요. 무슨 말인가. 자,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합정렬은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산업기사에서 출제됐다고 해서 기사에는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산업기사에 나왔던 게 기사에 나올 수 있고 기사에 나왔던 게 산업기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원리 설명 드릴게요. 자, A라는 배열에 임의의 숫자가 정렬돼서 들어있고요. B라는 배열에 임의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C라는 배열은 비워놨어요. 자, A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와 B라는 배열의 숫자를 막 병합해서 C라는 배열에다가 숫자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병합정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A 배열에 3, 7, 9, 11이 들어있죠. 자, B 배열에 2, 8, 10, 13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작은 숫자 여기 넣어요. 작은 숫자 여기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가 들어왔으니까 또 이렇게 비교하니까 3이 그 다음에 작죠? 3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7이 이렇게 오고 8이 이렇게 오고 이 두 개를 막 비교해서 오름차순으로 그쵸?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병합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보세요. 자, 우선 3과 2를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크죠? 3이 더 크죠? 그럼 2를 어디에? 여기 넣어라. 그죠? 그 다음에 2는 넣었으니까 이제 빠지겠죠. 그럼 3은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큽니까? 8이 더 크죠? 그럼 3이 더 작죠? 그럼 3을 여기 넣어라. 그죠? 3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8이 더 크니까 7이 더 작죠? 그러면 7을 여기 넣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얘를 여기 넣었으니까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9가 이렇게 오고 이제 9 빠지고 또 이렇게 비교했을 때 10이 더 작으니까 10을 여기 넣고 이제 10 빠지고 그죠? 또 이렇게 비교했을 때 11이 더 작으니까 11을 여기 넣고 11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면 없잖아 그죠? 없으면 이 1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 B 배열에 들어있는 숫자를 막 비교를 해서 C 배열에다가 오름차순으로 집어넣어라. 이게 병합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병합정렬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시험에 이 병합정렬이 단독으로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쵸? 근데 제가 예상키로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병합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A 배열과 B 배열 안에 숫자들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미리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보죠. 3, 7, 9, 11 정렬돼 있잖아요. 얘도 2, 8, 10, 13 정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선택 버블 삽입정렬 배웠잖아. 이렇게. 다음 중, 자, 지문이 나옵니다. 자, A 배열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넣습니다. 랜덤으로. B 배열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넣습니다. 역시 랜덤으로. 그럼 막 섞여있는 상황에서 A 배열과 B 배열을 선택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병합해서 C 배열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혼합해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얘랑 이렇게 혼합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지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로차트를 들여다보는 순간 선생님 되게 복잡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자,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풀어놓은 거하고 박스문하고 사실 이 모양이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설명 들어보면 아, 병합정렬 너무 쉽구나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플로차트에서 있습니다. 그죠? A갈로 I방 안에다가 1부터 N까지 숫자. A갈로 I니까 A 배열에다가 1부터 쭉 해서 N까지의 그 숫자. 요거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세팅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B갈로 J는 1부터 M까지 숫자를 세팅하라. 요거 세팅한 거예요. 1부터 M까지 숫자를 세팅하라. 그러니까 A는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까지 숫자를 세팅하라. 이 말이죠. 자, C는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I의 초기치와 J의 초기치와 K의 초기치 각각 1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배열이 3개가 존재하니까 첨자 변수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A갈로 1번방, 2번방, 3번방, 4번방 이거 1번방부터 6번방 쭉에서 N방번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A갈로 I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 얘 첨자 변수를 I로 썼구나. 그러면 A갈로 I구나. 이거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 배열은 J라고 첨자 변수를 써놨기 때문에 아, B 배열에 요거 1, 2, 3, 4, 5, 6, 7, 8, 9 요거 M까지 가는 거 요거는 B갈로 J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보니까 A갈로 N, B갈로 M, C갈로 K잖아. 이거는 이제 끝자리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NMK까지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C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팅을 안 해놨지만 이거 두 개 병합해서 C에 넣는 거니까 따로 세팅을 안 해놨어. 근데 아래쪽에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그죠? C,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아, C갈로 K니까, 아, 얘는 끝자리가 대문자 K로 사용됐지만, 얘도 이렇게 숫자를 1, 2, 3, 4로 증가시키는 것을 C갈로 K로 사용을 했구나. 요거를 여기서 이제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자, 좋아요. 자, 배열 3개를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내려왔어요. A갈로 I방에 있는 거와 B갈로 J방에 있는 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갈로 1번방에 있는 얘와 B갈로 1번방의 얘랑 이렇게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B갈로 1번방에 있는 거를 C갈로 1번방에 넣는 거잖아요. 이 개념 잘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A방에 있는 녀석하고 B방에 있는 녀석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만약에 A방 안에 게 더 크면 우리가 C방에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더 크면 우리 무슨 일 하면 되죠? A방에 있는 게 더 크면 C방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B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넣어야 되죠. 자, 요 개념 이해 다시 잘 해보세요. 보세요. A에 있는 거와 B에 있는 걸 비교했을 때 A에 있는 게 더 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쵸? B에 있는 거를 C에 넣어야 되죠. 자, A에 있는 3과 B에 있는 2를 비교했을 때 A에 있는 3이 더 크면 B에 있는 2를 C에 넣는 거예요. 이게 병합 정렬의 다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A방에 있는 거와 B방이 비교했을 때 A방이 더 크면 B방에 있는 걸 C에 넣어라. 그럼 반대로 하면 A방에 있는 거와 B방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면 돼? B방 안에 있는 게 더 크면 A방 안에 있는 거를 C방 안에 넣어라. 그쵸?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병합정렬의 끝이라니까요. 그쵸? 너무 쉽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 복잡하게 보이죠? 이거는 변수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보세요. A방 안에 들어있는 거와 B방 안에 들어있는 걸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같을 경우에는 뭐 1로 가나 절로 가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숫자 중에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2다. 그죠? 이거 두 개 비했을 때 같다. 그럼 얘를 여기 넣든 얘를 여기 넣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노 바꾸고 난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아무튼 A방에 있는 거와 B방이 비교했을 때 A방이 더 크면 어떻게 하라? B방에 있는 거를 C에 넣어라. 이거 체크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A방이 더 크면 B방을 C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일로 왔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B방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B방이 더 크면 A방에 있는 거를 C에 넣어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얘랑 이렇게 비교했잖아.
그쵸? 비교해서 어느 하나가 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방번호 한 칸씩 올려야 되잖아. 얘가 들어갔다면 얘가 하나 올라가면 되고, 방번호 하나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B방에 들어있는 거를 C방에 넣었잖아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B방 안에 거는 앞에 거. 얘를 만약에 여기에 넣었다면, 이제 얘랑 비교해야 되잖아. 얘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B방에 걸 넣었다 그러면 B방의 방번호를 하나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쵸? B방에, B갈로 J방 안에 있는 거를 C에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J 값을 하나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J만 증가시킵니까? J만 증가시킵니까? K도 증가시켜야 되죠. 다시요. 자,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B방에 있는 얘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회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B방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B방을 하나 증가시키니까 B의 첨자 변수가 J니까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B방의 방번호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C방은 C갈로 K였다고 했잖아요. K.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나오는 숫자를 여기에 넣으려 그러면 K 값도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방번호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 하나 증가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A만 증가 안 시키면 돼요. 그쵸? 자, 다시 정리해서. 자, B방에 있는 것을 C방에 넣고 난 다음에 B방의 첨자 변수인 J 값 증가시켜주고 C방의 첨자 변수인 K 값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A와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A방에 있는 것을 C에 넣어주고 이제는 누구를 증가시켜야 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 방번호가 하나 증가시켜야 되니까 A의 첨자 변수는 I잖아요. 그러니까 I는 I 플러스를 통해서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C방은 무조건 하나씩 증가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K는 K 플러스 1로 증가시켜주죠. 그러면 이쪽 라인은 A방을 집어넣는 라인이고 이쪽 라인은 B방을 집어넣는 라인이에요. 이쪽은 유재석 라인이고 이쪽은 강호동 라인. 말이 되나? 그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짓을 언제까지 한다? A방이 다 없어질 때까지. A방의 끝이 N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I가 N보다 클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B 배열의 끝이 M이니까 J 값이 M보다 클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시켜주면 돼요. 그쵸? 이게 끝이라니까요? 선생님, 그 아래쪽에 얘는 또 뭡니까? 얘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자, 이 라인이 무슨 라인? 이 라인이 무슨 라인? B 배열에 있는 것을 C에 넣는 라인. 그죠? 자, 이 라인은 무슨 라인? A 배열에 있는 것을 C에 넣는 라인. 됩니까? 그러면 이 라인이 계속 반복돼갖고 어느 순간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B 배열에 있는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몰랐다, 동났다는 얘기예요. 동났다.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동났다. 뭐가? B를 다 넣었어. B가 동났다는 얘기야. 이 B에는 숫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B가 동났다는 얘기야. 더 이상 숫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라인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A를 C에 계속 넣기 때문에 얘는 A가 동난 거예요. A가 동났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얘는 B가 동났다. 얘는 A가 동났다. A를 계속 넣어서 A가 동나고 B를 계속 넣어서 B가 동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숫자가 여기서 지금 숫자가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자, A배의 숫자가 뒤에 더 있다고 해볼게요. 15, 20, 뭐 30, 뭐 100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비교하다가 어느 순간 B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B가 동났어요. 근데 A는 아직까지 이만큼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가 다 들어가고 B가 동났지만 A가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남아있는 A만 B랑 비교할 필요 없잖아. 남아있는 A만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동났다. B가 동났으면 남아있는 A를 그대로 C에 넣어주면 돼요. 남아있는 A를 그대로 어디에? C에 넣어주면 돼요. 그죠? 자, 이쪽 라인은요. A를 계속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A를 계속 넣다가 언젠가는 A를 계속 넣게 되면 이쪽이 동나게 되면 A에 있는 게 다 동나고 남아있는 B를
C에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남아있는 B를 C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B를 넣든 남아있는 A를 넣든 자 여기 남아있는 얘네들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 A 값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돼. C 값도 남아있는 빈 공간을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I는 J부터 N까지 1씩 증가시켜주고 K 값도 K는 K 플러스 1로 1씩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 값은 J부터 N까지 증가시켜준다는 거. 또 여기서는 B가 동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A를 C에 넣어줄 때는 I는 I부터 N까지 증가시켜주면서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C 값을 빈 공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병합정리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기준을 하나 딱 잡아주면. 자, 기준을. 자, A.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자, A 배열과 B 배열을 비교를 했습니다. A 배열과 B 배열을 비교했을 때 A 배열에 있는 게 더 크면 이쪽으로 옵니다. A 배열에 있는 크면 B에 있는 것을 C에 넣어라. 그쵸?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A 배열에 있는 것을 C에 넣어라.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B가 동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A를 C에 넣어주라.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C에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는 A가 동나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B를 C에다가 넣어주는 과정이 만들어지면 된다. 이 네 가지 흐름, 기준점을 하나 딱 두고 네 가지만 흐름만 잡아주면 이 병합정렬은 이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중반복문을 얘를 이중반복문처럼 이렇게 박스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얘처럼 이렇게 풀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합정렬은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산업기사에서 딱 한 번 출제되고 그 뒤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죠? 선택법을 삽입정렬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이미 정렬을 하나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병합정렬을 하라. 이렇게 혼합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선택법을 삽입정렬과 연동시켜서 병합정렬의 개념까지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열강한 것 같네요. 그죠? 자, 18강까지 진행됐고요. 다음 시간 19강부터는 이제 응용 테마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테마를 응용 테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넣을지, 진법에 넣을지, 뭐 이렇게 정렬에 넣을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아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 19강, 20강, 21강까지 진행하면서 나머지 응용 테마 잘 정리해 두시고 응용 테마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혼합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특강 강의실에 가게 되면 제가 기능사 기출문제도 넣어놨어요. 기능사 기출문제도 사실 응용 테마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용 테마를 많이 접해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목표는 뭐야? 30점 다 맞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는 틀릴 수 있다지만 무조건 알고리즘 30점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복 청취하면서 반드시 알고리즘은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응용 테마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